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수거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청주시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 업체들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이거를 좀 시가 수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청주 재활용 선별장 업체와 그 재활용 물품 수지 운반 업체들이 최근에 예. 그 재활용의 어떤 그 단가 하락폭이 최근에 갑자기 커진 플라스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하지 말고 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예. 근데 그 원인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돼 가지고요. 네네. 이 재생 원료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신재 원래 그냥 석유에서 추출해낸 그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단가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재생을 쓰는 이유가 좀 뭔가 절감하고 원가 절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런 사이군요. 그러다 보니 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면 수거할수록 운반비 들죠, 수거비 들죠. 여러 가지 오히려 손해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재활용 업체가 왜 재활용품의 그 이제 원료가 되는 건데 이거를 왜 거부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청주 충북 경시 환경연 같은 경우에서도 시가 빨리 대책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예.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품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재활용 업체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민간 수거 업체가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예. 무리가 있다.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수도권에서는 이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지자체들이 공공수거 시스템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데 청주시는 2018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청주시가 개입을 했습니다만 어떤 공공수거 시스템, 특히 공공구체계에서는 정착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예,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간에다 맡기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와 같은 방식, 즉 민간에다 전적으로 떠맡기는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나중에 쓰레기 대란 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민간 업체 재활용 수거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재활용품은 가져가지 않겠다. 핀셋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업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재활용품 이제 수거 운반 업체들이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예. 공동주택에 가서 재활용품을 가져올 때는요. 네. 그 해당 아파트에다가 매입 비용을 지불합니다. 재활용품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서 재활용품을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군요. 예. 아, 예, 그런데 예. 현재로서는 이 재활용품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사오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돈은 주고 그렇다고 우리가 재활용품 업체들의 어떤 수거 방식이요. 예. 플라스틱만 수거하는 업체, 그다음 헌 옷만 수거하는 업체, 예. 고철만 수거하는 업체 이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그나마 고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남는데 이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아, 업체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네. 싶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걸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가져다 주잖아요. 네네. 그럼 선별장에서는 가져다 주면서 내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도 돈 남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오히려 내가 이걸 선별해주고 처리를 해주는데 비용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양쪽으로 비용을 내야 그렇죠. 되고 본인들은 건질 게 없는 거죠. 아, 오히려 이런 그 과정에서 상황이군요. 운반비랑 수거비만 더 드는 거죠. 더 들어가는. 예. 그렇다면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공공수거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한데요.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하는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달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예. 업체에서 얘기하는 현재 주장의 어떤 그 자세히 그 살펴보면 네. 모든 재활용품이 아니라 그중에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공공수거를 도입해달라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나머지 재활용품은
우리가 현재 하던 대로 할 테니까 플라스틱만큼은 공공수거를 해달라. 표현이 좀 뭐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돈 안 되는 거는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최근 환경부에서요. 네. 매각 단가 그리고 거래 대금 뭐 이런 것들 좀 조정하고 이런 대안을 내놨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일단 안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이라는 게 이제 가격 연동제인데요. 가격 연동제.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우리 단지에 우리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 대금을 지불하고서 이제 재활용업체가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한 세대당 뭐 1,000원씩 받고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예. 일단은 계약서에는 1,000원으로 일단 명시가 돼 있지만 이게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재활용품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령 만약에 재활용품 가격이 30%, 40% 떨어졌다. 그러면 1,000원에서 600원 또는 그렇죠. 700원으로 그렇죠.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마치 변동금리처럼 연동제. 예. 그거를 이제 그 환경부에서 최근 도입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해당 수거 운반 업체 사이에 과연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시에서도 그냥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주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청주시는요 지금 이 업체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예. 그래서 공공수거 계획은 없고 일괄 수거 방식을 계속 진행해라라는 겁니다. 그 일괄 수거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 그렇죠. 핀셋처럼 선별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고철 한번 업체 계약을 했으면 예. 고철부터 플라스틱까지 일괄해서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철에서 좀 이익이 더 남게 되면은 플라스틱에서 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좀 차액을 메꾸는 방식으로 해야지. 저쪽에서 보전할 수 있으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럼 돈 되는 거는 재활용 업체에서 하고 가져가고 손해되는 거는 청주시에서 다 이게 떠넘기는 거냐?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결국은 그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나 논거를 좀 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에서의 구체적인 공공수거 거부 입장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활용 폐기물 매입 대금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연동제가 현재 환경부에서 도입을 시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과 그 재활용 수거업체의 계약이 서로 형평성 있게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고 또 변동에 맞춰서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되면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별업체가 수거업체로부터 추가로 재활용품 처리 비용을 받는다라는 그 문제인데요. 네. 그것도 청주시에 지금 선별업체가 총 4곳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최근에 우리는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안이 그러면 생겨 있네요. 당분간은 그 업체, 가장 큰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주면 되니까. 그 업체를 맡겨라 예. 라는 입장으로 이제 되는 대안을 거고. 제시한 거고요. 예. 한 가지는 예전에 청주시가 한번 이와 비슷한 일로 좀 반면교사 삼을 일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2018년에 이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서 청주시도 한번 홍역을 겪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음. 근데 그 이후에 이 상황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쓰레기 매입 대금 이것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선별업체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왜 그런 거를 당시에 먼저 하지 해보지 않고서 아하. 무조건 8억 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걸 처리를 했을까? 결국 예. 그 8억 원 예산은 공동주택, 그 다음에 선별업체, 수거, 운반업체가 나눠 가진 격이 됐습니다. 원래 투입이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를 했다면은 예산이 쓰이지 않았어도 될 것이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청주시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는 업체대로 이익을 내야 되고 시는 시대로 형평성 있는 공공 부분도 좀 처리를 해야 돼서 걱정인데 우리 또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